세종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 줄여서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저는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종대 소프트웨어 전형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파이널 면접에 있어서는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도 있고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화 애니메이션 텍 관련해 가지고서 1단계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종 입시 관문인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면접은 아주 독특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창의성을 얼마나 측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세종대학교 창의 소프트 학부는 2개 전공으로 나눠집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텍이 있고 또 하나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창의 소프트 학부 중에서도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 관련된 그와 같은 면접 문항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특히 이에 따른 강좌 안내, 이 부분 것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랭킹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합대학 기준으로 해서 9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반면 또 하나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이 융합대학 단과대만을 기준으로는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랭킹이 상승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중에서 창의 소프트 학부가 있고 창의 소프트 학부 중에서 여러분들은 만화 애니메이션 텍 관련해 가지고서 면접 대비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인 만큼 여러분이 지원한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만화 애텍,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면접 문항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거, 기출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선생님 문제가 출제되나요?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의 내용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출 문제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 문항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은 우선적으로 자연계열 만화 애텍,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해서 독립된 문항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문제는 2020학년도 오전에 출제됐던 문제를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 면접의 성격은 전공 적합성 발표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발표 주제를 던져주고 그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그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면접입니다. 즉 무엇보다도 묻고 답하고 Q&A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술로, 말로 하는 논술로 발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술 면접적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 전공 지원자들을 위한 면접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기준으로 발표된 그와 같은 주제 부분 것은 어떤 주제가 출제되어졌는지 전공 적합성 주제입니다. 보시면은 지구상에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수많은 인간이 있고 취향과 가치관, 생활 방식이 다 다르다. 즉 뭐죠? 다양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성이 세계화로 인구 증가에 따라 외국 근로자,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 주민 등등을 기준으로서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한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는 무엇으로 사회적 소수자로 남는 거죠. 즉 마이너리티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이동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소수가 있고 그리고 세터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또 다양한 형태의 소수 그룹들이 있어요. 마이너리티 그룹이. 따라서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부족으로 인해 인종차별과 갈등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바로 어떤 현상이 있다? ethn, 자기 민족, 그리고 센터, 중심. 자기 민족이 중심이 되는 에스노센트리즘, 즉 자기 민족, 자기 문화 중심인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그와 같은 현상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예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거 봅니다. 이러한 다문화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 상황의 사례를 자신만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반대인 문화 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 이 문화 상대주의, 이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로 구성하고 개성 있는 문체 또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시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개성 있는 문체 또는 시각적 이미지 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미술학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개성 있는 문체 이거는 문해창작학원 문창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체랑 이미지를 어떻게 잘 화려한 문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를 잘 그려내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테크놀로지 여기서 핵심은 만화 애니메이션 텍입니다. 테크놀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상하느냐가 문제지 이것을 어떠한 문체를 쓰느냐 또 잘 그려내느냐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창의성이고 바로 스토리 구성이죠. 네, 저희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는 물론 프로그래밍 쪽을 담당하는 선생님 따로 계시고 이와 같은 스토리 구성을 하고 계시는 바로 소프트웨어 플러스와 더불어 스토리 플러스 팀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 플러스 팀에서 여러분들의 스토리 구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런 전공 적합성 발표제를 딱 대하니까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생각이 나나요? 네, 어떤 학생이 딱 그러네요 보니까 오프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완득이요 그러는 거야. 완득이 그래 완득이 관련되는 부분 것은 정확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형 이제 전공 적합성 주제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괜찮게 선별한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와 같은 문화적 상대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즉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 부분 것을 가지고 출제를 했을까요? 특히 최근에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다양성이죠.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존재합니까?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또 우리 국민들은 그간의 문화 수용 국가에서 지금은 문화 송출 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문화 수용 국가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많은 인종차별도 당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백인들에서 당해왔던 그 인종차별 이상으로 우리는 저개발 국가 국민들에게 소수민족에게 끔찍한 그와 같은 인종차별을 또한 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이 바로 윤리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로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절대 애니메이션 잘 그린다고 만화 잘 그리고 사파 잘 그리고 스케치 잘한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절대 화려한 문체를 쓴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글의 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발표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적 관점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토리텔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마치 한혜종 스타일의 문제랑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핵심 주제를 연결하고 다양한 문자 언어와 시각적 언어를 응용한 창의적 이미지 활용과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전개하는 상상력이다. 여기서는 일부 본인의 그와 같은 이 스케치 능력이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림보다는 사실은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스토리 구성이죠. 그래서 스토리 구성, 언어, 그리고
이것을 이미지를 통한 표현, 이것이 복합되어져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 부분 것이 갖는 의미 확인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이 중요한데 채점 기준 보면은 탁월한 부분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학생이 합격을 하느냐, 문화적 다양성 부분 것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 양상과 사례를 들어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창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해법과 아이디어를 정확한 작가적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시각 언어를 통해 설득한 경우, 즉 완벽하게 스토리 구성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수한 단계까지 가려면은 핵심적인 것이 뭐가 꼭 들어가요?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고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샘플 부분 거 예시 답안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참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답안은 다문화 가족 이웃과의 갈등과 해소에 관한 스토리라든지 SNS상에 일어나는 혼혈인 친구의 그와 같은 집단 따돌림, 이지메 현상에 대해서 스토리한 사례라든지 시베리아 고속철 여행을 타고 통일 한반도를 여행한다. 이제 이와 같은 사례 답안들이 있습니다. 사례 답안 중에서 마지막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통일 후 5년이 지나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거예요. 이 통일이 됐다. 그리고 뭐다? 통일 열차를 타고 그리고 뭐다? 시베리아로 간다 이거죠.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전체를 관통을 해서 부산에서 출발을 하고 한반도 관통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해서 모스크바까지 이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이어서 체코 프라하까지 이렇게 나 자신의 그와 같은 여행 상상력을 가지고서 중국은 물론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자기장 고속철을 타고 배낭여행을 시작한 나 그렇죠? 다양한 부분 것의 사람들을 여행을 해서 체험하고 특히 평양역에서 탑승하여 좌석에 동석한 일행과 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뭐다 같은 한민족의 동질성도 확보하고 그리고 체제가 달라왔던 수십 년간의 다른 우리 민족, 다른 다양성을 갖는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여기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경들 뭐 얼마든지 중간에 다른 거 넣어도 되죠. 이어서 하바로프스크를 지나서 대륙 횡단으로 할 때 러시아의 그와 같은 군복을 입은 군인이 옆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나는 러시아의 그와 같은 정치체제 그리고 국방의 그와 같은 시스템과 관련돼서 서로 의견을 일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나누는 모습 그러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한류에 대해서 K-팝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그 군인의 모습을 보고서 그와 같은 문화에 대한 자부심,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미래인 나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과 가치관도 표현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베리아 고속철 여행을 타고 한반도를 여행하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한반도를 여행하다라고 해도 되고 시베리아 고속철을 타고 한반도, 북한은 물론이고 유럽 대륙까지 여행하다. 이렇게 테마를 가져봐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크게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문제의 유형서부터 그리고 사례 예시 답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세종대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 소프트웨어 플러스에서는 스토리 플러스 팀과 더불어서 특히 창의 소프트학부의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자들을 대면, 비대면으로 또 면접 이정석 선생님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제대로 된 그와 같은 선생님들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 그와 같은 특강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세종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중에서도 창의 소프트학부 중에서도 만화 애니메이션 텍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